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절도죄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말에 숨이 턱 막혔죠. 우리 엄마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이? 2년 전부터 엄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건 두고 오고 말 잊지 못하고. 병원에선 경도 치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불편은 없었어요. 여전히 스스로 장도 보고 반찬도 해먹었죠. 그런데 그날 엄마는 혼자 마트에 갔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나왔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 울리고 결국 신고까지. 경찰은 절도 혐의라고 했고 나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도둑이 돼야 하죠? 경찰도 난감한 듯 했습니다. 상대 마트에서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치매 진단받은 노인입니다. 전부 변상하겠습니다.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죠. 상부와 논의 후 연락드릴게요. 다음날 엄마가 직접 마트에 사과하러 갔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에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날까진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트 본사입니다. 합의 이야기 드릴게요. 차분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2천만 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2천이요? 혹시 1,000원 말씀하신 거죠? 그쪽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이 정도 받았습니다. 합의 원하시면 준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훔친 물건을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소고기 한 팩, 과일, 반찬거리들. 계산기 두드려보니 20만 원도 채 안 되더군요. 무려 10배의 금액을 치매 노인에게. 그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나는 잘못했다, 변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용한다고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천만 원을 내면 이 일이 끝날까? 하지만 이게 정말 정의인가? 나는 다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게 합리적인 합의인가요? 수사관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원하시는 선에서 협상 가능합니다. 참작 사유 충분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나라 망신 다 시키는구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마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은 감안해 주셔야죠.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저희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럼 만나서 얘기하시죠. 직접 뵙겠습니다. 마트 본사 직원과 마주한 날. 상대는 나를 아래 위로 후워봤습니다. 솔직히요, 어르신 상태를 알고도 장보게 했다는 건 책임 회피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죄인도 아니고 나도 방관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를 무책임한 가족으로 몰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그 말도 다 끝맺기 전에 상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걸 감정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합의금은 최소 1천 양보해도 그 선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 말대로 감정 아닌 숫자로 이야기하죠. 나는 병원 진단서, 약 처방 내역, 경찰 진술서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의견서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넘겨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또 처음 보네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300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2천은 아니죠. 긴 침묵 끝에 직원은 말했습니다. 내부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묻더군요. 내가 진짜 도둑이야?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 며칠 후 다시 마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부 회의 결과 합의금 1천만 원까지 낮추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우린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인데. 나는 웃으며 말했죠. 절차요? 치매 노인에게 20만 원어치 물건 계산 깜빡했다고. 2천을 부른 게 절차입니까? 그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바로 경찰서에 보안 진술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인지기능 저하 고해 없음. 수사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건 명백한 실수로 보입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계속 밥을 못 드셨어요. 신문을 찢어가며 혼잣말을 하셨죠.
내가 그깟 고기 때문에 이런 대접 받는구나. 나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기사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치매 어머니 20만원 계산 깜빡 마트는 2천만원 요구.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냐? 사람도 아니냐? 창피한 줄 알아라. 나는 속이 뻥 뚫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우리 편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지, 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내가 싸울게요. 기사가 퍼지고 나서 마트 앞에는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지역 방송국도 취재하러 왔더군요. 마트는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큰 피해를 입은 줄 알았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요? 나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치매는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뉴스에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은 거의 대부분 우리 편이었죠. 마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응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우리에게는 직접 사과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고 방 안에서 라디오만 들으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엄마 방 문을 열었죠.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엄마 탓 안 해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물 한 줄기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는 다시 다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절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며칠 뒤 마트 본사 고위 관계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위로의 뜻입니다. 받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엄마의 명예와 존엄입니다. 그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공식 사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마트 대표의 이름으로 된 사과문이 신문 일면과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고령자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오랜만에 밥을 다 드셨습니다. 사람들 다 봤다더라. 내가 억울하지 않았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마트 가도 되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엄마, 다음엔 나랑 같이 가요. 엄마는 처음으로 눈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음이었는지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상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겠다고. 그래야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 테니까. 엄마는 천천히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셨고 평소처럼 좋아하던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치매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따금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내가 이래도 괜찮대, 사람들이 그랬어.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시며 노래를 흥얼거리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나는 지역 복지센터에도 이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마트 직원 1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린 고객보다 매출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엄마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편지를 읽고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웃으셨습니다. 이제 된 거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우리 해냈어. 며칠 후 나는 엄마와 함께 마트를 찾았습니다. 예전엔 두려워하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셨습니다. 직원 몇 명이 우리를 알아보는 눈치였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카트에 소고기를 조심히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계산 제대로 하지? 나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엄마랑 같이니까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엄마는 스스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다 계산대 직원에게 조심스레 건네셨습니다. 이 카드요, 오늘은 제대로 해야죠. 직원은 밝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에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셨고,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절도범이 아닌, 치매 환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걸 되찾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과 설명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산을 마치고 말했죠. 이제 집에 가자. 나는 카트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우리 둘 다 잘했어요.